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마키 MB339에 관한 설명을 한국어로 자세히 풀어쓰겠습니다. MB339는 이탈리아의 에어마키, 현 레오나르도 사가 개발한 제트 훈련기이자 경공격기 성능을 겸비한 항공기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설계 제작되어 여러 국가에서 기초 전술 훈련과 경공격 임무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기본 설계 철학은 조종사 기초 훈련에 적합하도록 조종 특성이 안정적이면서도 실전 전투기 조작 감각을 익히기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외부 연료 탱크 무장 소탑, PY론을 통해 경공격 대지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기체 외형은 전통적인 단발 제트 훈련기 형태를 유지하며 단순하고 견고한 구조로 정비성과 운용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엔진은 단발 제트 엔진을 사용해 유지보수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선택이 되었고, 계기판 구성은 훈련용으로 시야와 조작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석은 앞뒤로 배열된 2인승 좌석, 교관과 학생, 이묘, 통합형 조종계와 기본 항법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 근대 전투기 조작의 기초를 익히기에 적합합니다. 일부 개량형은 유압 전기계 장치, 항전, AESA 이전의 전통적 레이더는 아니지만 약식 항전 장비 및 표적 장비를 추가해 무장적 밀도가 향상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용 성능 측면에서 MB339는 고속 저고도 기동에서 안정적이며 선의 성능과 응답성이 훈련기 입문자와 중급자에게 모두 적절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소탑에 로켓, 기관총 폭장, 혹은 소형 정밀유도탄 등을 장착할 수 있어 경공격 임무나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투 전용 전투기와 비교하면 속도 무장 적재량 생존성, 스텔스 스피드 전자전 능력 등에서 차이가 크지만 제한적 교전 환경이나 비대칭 분쟁, 혹은 중강도 충돌 상황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 실전 유틸리티가 인정됩니다. MB339는 다수의 국가에 수출되어 사용되었는데 이탈리아 공군은 물론 이탈리아의 에어쇼팀인 프레세알리에 열세를 맺는 팀 등에서 운용한 이력도 있으며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시절, 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훈련기 경공격기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자국 공군에서 MB339를 전투 임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공격 기능을 실전에서 시험했던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MB339는 비용 효율적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했고, 일부 사용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운영 환경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관점에서 MB339는 평가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특정 시기와 운영 필요에 따라 다수의 기종을 비교 평가하며 훈련기 경공격기 경전투기 옵션을 검토해왔고, MB339는 그 비교군에 포함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한국의 요구사항은 고성능 전투기 조종사 양성, 고강도 기동훈련, 고속 고난도 전술훈련, 전장 환경의 전자전 네트워크 통합훈련, 그리고 장기적 정비 지원 체계의 안정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MB339 같은 경량 경제형 기체는 비용 대비 장점이 명확하더라도 일부 핵심 요구 조건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MB339를 평가할 때 고려했을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훈련 교면력, 트레이닝 스루풋, 과조종사 전환율, 즉 이 기체로부터 F-16, F-1K, F-35 등 고성능기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둘째, 항전장비 시뮬레이션 연동성. 현대전에서는 시뮬레이터 네트워크 전장, 넷 이네이블드 워페어, 연동이 필수이므로 기존 훈련 체계와의 통합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유지보수 부품 공급망, 장기 운용 시 부품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넷째, 비용 예산 제약,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정비 운영비가 허용 범위인지 등이었습니다. MB339가 한국에 대량 도입되지 않은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방 예산, 동맹, 미국, 과위 호환성, 지역 위협 환경의 변화 등을 근거로 보다 고성능 훈련기와 전술기 도입을 선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T-50 계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 등과 협력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전형 고등훈련 능력과 경공격 경전투 역할을 모두 충족시키려 했고, 자체 산업 육성, 국산훈련기 및 향후 KF-21 같은 자주국방 플랫폼 개발, 도 정책적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MB339는 비용 대비 효용이 있는 대안이었지만 장기적 역량 확장과 산업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MB339의 장점은 낮은 운용비, 간단한 구조,
다목적성, 그리고 검증된 조종 특성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최신 전자전, ECM, 능력 부족, 네트워크 중심 전장 대응 능력 한계, 제한된 무장 적재량과 방어 능력, 생존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고강도 전장 환경에서 MB339는 보조적 보완적 훈련기 혹은 저비용 경공격기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주력 전투기 전 단계의 고등 전술훈련기로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기엔 제약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국제정치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무기 항공장비 수출에는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 부품 공급 연속성, 그리고 라이선스 기술 이전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MB339는 이탈리아산 기종으로 장기적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측과의 협력 계약 관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자체 산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한 시기에는 외국 장비 도입보다 기술 이전 국내 생산을 통한 역량 축적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B339는 개조 현대화 가능성이 있어 특정 임무에 맞춰 개량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항전장비 업그레이드, 실시간 통신 데이터 링크 장착, 표적 획득 장비 추가 등을 통해 제한된 전투 역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런 개량을 통해 MB339의 생존성과 유용성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제약과 임무 요구가 맞는 군대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어마키 MB339는 비용 효율적이고 다목적성 있는 제트 훈련기, 경공격기로서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전력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고강도 첨단 전력 환경에서는 전술훈련 체계의 현대화, 네트워크 전장 통합, 산업정책 등의 이유로 대체 기종, T-50 계열이나 국산화 전략에 우선되어 MB339가 대량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MB339는 제한적 예산에서 훈련과 근접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들에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남아있으며 장비 개량을 통해 특정 임무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